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3부 진행하겠습니다. 3부의 그죠? 3부의 어떤 타이틀은, 그죠? 절망에서 희망을 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네요. 조급함. 참, 그죠? 조급해요, 개인들은. 저는요, 전업이라서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묵고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이래요. 또 저는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주식시장한테. 주식시장이 그걸 들어주나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지 가고 싶은 대로 지 갈 길만 가죠. 그죠? 냉정해요. 주식시장이랑 기계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면 온통 절망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기다려야 되나? 금투세도 어찌 보면 새해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강제로 시행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겠죠? 물론요. 첫째는 정치란 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손바닥이 확 뒤집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판세를 봤을 때는요. 여당이 힘이 없어요. 근데 여당의 프리미엄은 집권당이라는 어떤 그런 이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정부, 여당, 여기에 뭉치고 야당이 싸우고, 거대 야당이라 해도 여기에서, 좀 균형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죠? 대통령, 정부, 여당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로 나가버리니까 거대 야당은 이길 수가 없죠.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 끌려간다 하면 오히려 금투세는 더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 정부 예산, 정부에서 예산안 이런 거 다 깎아보고, 그죠? 이래저래 칼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막을 대안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여당 대표 한동훈, 그죠? 한동훈 대표랑 대통령이랑 또 대립각을 세워요. 그러게 되면 승진을 나니까 에이씨 차라리 여기로 붙어버리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적은 나의 친구다. 그러다 오히려 일사천리로 예산안이 민주당 원하는 방향으로 따다다다다닥 갈 수도 있다. 그래 되면 지금 민주당이 그죠? 예산을 편성을 좋게 해둔 분야와 깎일 분야, 나쁘게 해둘 분야를 구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칼질할 분야는 그죠? 매수 관점에서 빼버리고 민주당 위주로 민주당이 밀고 있는 정책 분야는 관심 있게 거기에서 실적 좋은 바닥주 또 찾아서 쳐다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응.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래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숫자, 경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후를 경험치라고 할게요. 경험치. 소위 지하 경제라 그러죠. 우리가 있는 실물 경제가 있고 이 실물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 경제에서 움직이는 돈들은 실물 경제에 보통 200배다 이런 말이 많아요. 실체는 모르죠. 우리가 5만 원권을 발행해도 찍어도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계속 한국은 신권을 계속 찍어내요. 그 많은 5만 원권 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들고 있을까요? 영화에서처럼 사과 박스에 담아서 금고에 넣어두고 이래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지하 경제라는 건요. 지하 경제라는 건 실물 경제의 200배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요, 어떤 한 나라의 한 경제가 확 뒤집어질 때, 뭔가를 이끌을 때는요, 빅 이벤트죠. 경우에 따라서는 빅 트러블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1988년 이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우리나라 주식도 액면가가 한 500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했다 해가지고 액면가가 5,000원으로 돼요. 이 당시에 주식은요, 비전산 종목이 대부분이었고, 객장에 가서 글로 써가지고 전표 쓰듯이 써서 이 주식 얼마에 몇 주 사주세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주식 사놨고, 아무거나 사놨고 쳐박아도 다 돈은 버는 시절이었어요. 저도 그 세대거든요. 한국전력, 지금 포스코인데 그때는 포항제철이었어요.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주라 해서 국민들한테 막 나눠주고 하는 시절에 국민주가 뭐야?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식 사놓으면 다 올랐어요. 그저 먹었죠. 언론에서는 그래요. 역사에서는 그래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식시장도 엄청난 하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해요. 그 이면에는 지하 경제에 있는 숨어있는 돈들을 양지로 끄집어냈다.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 시발점이 뭐냐? 김영삼 대통령 때 실행한 금융실명제. 이 금융실명제가 숨어있는 돈들을 다 끄집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죠? 이 금융실명제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면 아마 폭동이 날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대통령 암살 이쪽으로 흘러갈지도 몰라요. 극단적인 뭔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유일한 통로를 뚫어줬죠. 금융실명제에서 예외적인 거 뚫어준 데가 주식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양도성 CD 해가 무기명 이런 것들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에서 유일하게 탈출구를 하나 뚱 열어주니까 많은 돈들이 그걸로 몰려간 거예요. 몰려가니까 그 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안 가래요. 일단은 사놓고 보자. 금융실명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돈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시장이 큰 폭등이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결국은 돈들은요,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움직인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돈 풀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생, 그러면서 끝없는 금리 인상, 그리고 한동안 행보,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죠. 금리 인하 시기. 그러면 이 돈들은요, 생각보다 급하진 않아요. 이 돈들은 항상 느긋해요. 느긋하지만 냉정하게 타이밍을 보는 거죠. 보면서 어디가 돈이 될까, 이래 지켜보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루트 중에 주식시장도 선택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요, 주식을 하면서 그래요. 비관론자들은 지금 돈들이 다 빠져나갔다. 전부 빠져나갔다. 국장을 떠나서 미장이다 어디다 다 빠져나가고 그 돈들은 안 돌아온다. 이미 늦었다. 여러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고객의 탁감이 50조도 붕괴가 됐다. 그렇죠? 50조가 붕괴. 49조 한 몇천억. 그러면 이제 꿈도 희망도 절망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그죠? 50조가 붕괴됐다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뉴스에도 막 나올 것 같아요. 50조.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50조라는 이 개념,
가면 예전에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여러 차례 발생됐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보면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죠. 그때도 살아난 거 보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록이 이래 돼 있어요. 보통 처음에 개미란 말은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개인 투자가들을 얕잡아 보는 말. 그죠? 가소평가 해서 개미라고 그냥 하는 거죠. 존재감 없는, 힘없는 존재. 개인 투자가. 그래서 개미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개미들이 뭔가 확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붙여요. 뭐, 불개미, 슈퍼개미, 뭐, 그러다가 나중에 그죠?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자꾸 변천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개미들이 죽고 새로운 개미,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또 죽고 탄생하고. 근데 개미들의 반란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개미들의 반란은 없다. 개미는 뭉쳐봐야 개미다. 개미들이 암만 달라붙어도 그죠? 별별 없다. 그러면 개미를 가장한 큰 돈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들은요, 대부분 다 이익을 쫓아서 오는 거예요. 이 돈들은, 돈이란 것은 항상 이익을 쫓아서요, 끝없이 움직여요. 정치 안 해요. 아, 얘가 이득이 되겠네 싶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돈들은 안전한 걸 원해요. 안전한 걸. 안전한 거. 모험보다는 안전한 거. 근데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를 계속 달려왔죠. 작년 초만 해도, 그죠? 우리가 막, 뭐,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면 금리 5.5% 막 이런 거 줬죠. 많을 때는 6%짜리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거기 안전하게, 야, 5%만 받아라. 충분해.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죠. 이제는 2%대예요. 2%대.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그 세금 떼고 나면 1점 몇 프로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들은 어떨까요? 5.5% 받다가 한 2% 받아도 만족하고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이익을 쫓아서 옮겨갈까요? 그건 모르겠죠. 이 시기에 보통 금리 어떤 인상 시기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막 발생해요. 그걸 볼 때는요.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행에서 보면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막 그냥 큰 단위의 어떤 돈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볼 수는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예금 규모별, 계좌 수 아니면, 금액 이런 것들을 반기별로 집계를 해서 이래 발표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4월달, 10월달 이래 어떤 공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아, 자금들이 어느 시장으로 지금 막 흘러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대충 가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지금은 뭐, 정기적금이 좋겠다. 아,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겠다. 물론 이거는 막 6개월, 1년 길게 보고 대충 방향만 잡아보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주식시장의 고객의 탁금 지금 50조 붕괴 이게 이슈가 될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났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런 것만 보면요. 지금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돈 많은 큰 손들, 금수저들이 떠나가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똑같은 그 가정으로 시중은행에서 뭐 큰 손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하면 그 은행에서 뭐 10억 이하는 그냥 다 빼버리고 10억 이상 되는 어떤 저축성 예금 이 돈만 분류해서 쭉 보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
주식시장 고객의 탁금 지금 50조 붕괴 거론한데 있죠. 근데 시중은행에 그 10억 초과되는 저축성 예금 규모만 보면 1,700조가 넘어요. 1,700조. 부럽죠? 1,700조. 이만큼 많은 돈들이 시중에는 쌓여 있어요. 얘는 이득을 쫓아서 끝없이 막 움직이는 거죠. 작년, 재작년, 뭐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이 최근에 막 2년, 3년 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랬죠. 그거는요, 큰 메이저 돈들이 어디로 다 갔어요? 정기적금. 왜? 뭐 5%, 5.5%, 6% 주니까 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먹지.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정기예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증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돈들. 그러니까 그 만기라는 게 있죠. 만기. 이 돈들은 영원히 계속 그렇게 받지를 못하죠. 지금은 이제 만기가 돌아요. 근데 만기는 매월 며칠부터 한꺼번에 1,700조가 만기 이래는 안 되죠. 서서히 시차를 갖고 얘가 만기 도래해서 그게 해지되고 그 돈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2점 몇 프로 받고 다시 예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큰 이득을 쫓아서 이동을 할 것인지 망설이는 돈들이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많은 돈들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돼 있어. 그러니까 와, 이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망할 것 같아. 왜? 대기업 계열사고 아니면 우리나라 알짜배기 회사고 주가는 바닥이고 과거 5년치 배당 수치를 보니까 지금 사놔도 와, 배당 한 6%, 7%는 가뿐하게 먹겠네. 망할 위험도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11, 12, 두 달만 있으면 그죠? 6% 배당을 받는데 엄청나게 군침이 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금투세. 야, 금투세 이것만 아니면 지금 왕창 밀고 들어가겠는데요. 일단은 금투세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그런 돈들이 넘쳐나는 거죠. 고객연탁금 50조 붕괴. 그런데 시중에서 노는 돈은 훨씬 많다는 거죠. 1,700조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어떤 단기성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축을 해도요. 기업 자유예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기업 지금 말씀드린 거는 6월 말 기준이에요. 6월 말 기준. 올해 전반기라고 보면 되겠죠. 기업 자유예금이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한 231조 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기업 자유예금은 계속 빠져나가요. 인출. 그럼 왜? 부채 상환한다고. 금리가 자꾸 높으니까. 그러니까 부채 상환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던 돈들을 빼서 빚을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기업들은 또 돈이 있는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지고 변신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시중에는 1,700조나 되는 그죠? 은행에서 저축성 예금으로 잠자는 돈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작년 초에 그 취업에 돈을 넣어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기가 돼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한 2.75, 한 그 정도.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와, 왜? 그 사이에 이자가 절반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다시 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저 같은 주식쟁이는 어쩌겠습니까? 그거 빼버리고 그냥 배당주 받는 거, 배당주 그냥 사두는 거죠. 에이, 그럼 물릴 것도 없고 이거는 안 팔아. 요 정도 가격이면 한 2년, 3년 배당 받아도
뭐 6%, 7% 배당받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미련 없이 돈 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정기예금, 그죠? 정기예금이란 거는 단기 해가지고 뭐 1년, 1년 6개월, 뭐 2년, 이런 정기예금만 뽑아내면 또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하죠. 저만 궁금해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저축성 예금이 한 1,700조 정도 된다 그랬죠. 주시장에 고객이 다 그러면 50조. 이거 붕괴됐다고 난리 어쩌야 하는데 저축성 예금이 1,700조. 이 어마어마한 돈들. 그 돈 중에서 1년, 2년 이자를 받아먹는 이 정기예금. 이 예금이 얼마인지 또 따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해서 231조 정도 돼요. 231조. 이 231조는 금리를 쫓아서 막 단기적으로 이동하는 돈들이에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점점 이 돈들이 이탈을 하겠죠. 2% 받고 재가입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모험을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완전 개판이니까 싼값이니까 똥값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돈들이 없을까요? 231조 중에서 10%만 들어와도 23조.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갈까? 들어온다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고배당주, 실적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으면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돈들은 움직인다. 왜? 과거 사례를 보고 고금리에서 금리가 인하하는 이 시기에 돈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떤 식으로 갔는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그런 과정을 적당히 보면 시차는 있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은 돈들이 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금투세 폐지. 금투세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금투세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정기예금 231조에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점점 메리트가 커지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과거는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서 주식시장이 살아났어요. 돈들이 밀려오면서.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뭐 불개미다, 슈퍼개미다, 뭐다 그냥 미사고로 쓰는 거죠. 이번에는 뭐라 말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금투세를 기다린다 이런 거죠. 11월 15일 되면요. 그죠? 세상의 1강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져요. 민주당에서는 뭐 칩스법이다 해서 각종 보조금을 주고 미국으로 들어와 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칩스법, 뭐 IRA,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다 폐기 없애버릴 거야. 협박을 해요. 진짜 없애는지 안 없애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쇼맨십을 부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변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공화당은 어때요? 감세를 하겠다. 미국에 있는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미국 기업한테는 잘해준다는 거죠. 미국에다가 뭔가를 팔아먹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그거는 비슷해요. 그 대신 뭐 보조금 이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런 식이죠.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생각하면 무조건 보복 관세. 무조건 중국은 죽었다 봐야죠. 해리스가 되면 세상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된다 하면 세상은 예측 불허의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은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생각난 건 트위터 정치. 뭐 보좌관이고 뭐고 뭐 각종 뭐 장관 누구하고 상의하고 그런 거 없어. 자다 일어나가 생각나면 트위터에 글 하나 올려버려. 그럼 주시장이 우악 폭락하고.
또 자다가 트위터에 글 하나 올려버리면 또 주식이 여기서 확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완전 발작을 일으켜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장단을 못 맞추니까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망으로 돌아간 거예요. 트위터 정치. 그게 재편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앞전에는 그죠 미국은 그죠 연임제죠. 4년 연임제. 앞번전에는 처음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았어. 지금 내가 잘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이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만약 당선된다면 두 번째니까 다음이란 건 없죠. 그러면 뭐 행동, 생각이 달라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기는 해야 돼요. 왜? 너무너무 파급력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요동치겠죠. 다음 주는. 불안한 심리에서 이탈하는 자금도 많을 것이고 또 트럼프의 배팅, 해리스의 배팅 이런 돈도 많을 것이고 요동을 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됐든 당선자가 나오고 나서 또 한 2, 3일은 또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그저 쉬는 게 좋은 어떤 시간이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요, 트럼프 당선돼서 막 대혼란이 오고, 우리나라는 검투시 안에서 혼란이 오고, 막 한다 해도, 결국은 주식시장은 살아나요. 결국은 돈들은 똑똑해요. 현명해요. 싸다 싶으면 내가 지금 여기 가면 돈을 벌고 이득이다 싶으면 밀고 들어와요. 결국은 그게 돈이더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금융, 주식시장이 죽는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도, 하락은 있어도, 조정은 있어도. 결국은 죽는 거는 그냥 개미예요, 개미. 더구나 신용미수 개미. 그래서 지금은, 그죠. 우리가 막연히 기다린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근데 시중에는 시중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나라만 해도 저축성 예금이 1,700조.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기예금 한 231조 되는 돈들은 이득을 쫓아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거다. 그 움직임의 선택지에 그래 많이 갈 데가 없다. 주시장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다. 검투세만 아니라면.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기회다. 이런 거죠. 주시장이 초폭락했을 때는요. 그 당시는 몰라요. 지나고 보면 다 후회를 해요. 특히 배당주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대신증권 우선주. 예전에 뭐 주식이 막 폭락하고 했을 때 그 당시 대신증권 우선주를 샀다 하면 배당을 받는다면 한 20몇 %까지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생각하죠. 아, 이거 사놓고 1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번다. 이거는 못 볼 수가 없는 구조야. 머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기는 사죠. 겁나니까 조금만 사요. 더 빠질까봐. 근데 얘가 올라요. 한 4%, 5% 오르니까 미련 없이 팔아버려요. 이거 팔아버리고 여기 안 오른 거를 또 교체 매매 해놨어요. 시간이 길게 지나고 보니까 계속 우선주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훨씬 많은 이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요. 좋은 주식, 우량한 주식들이 많은 주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검투세가 무섭고 신용 반대 매매가 무서우니까 손은 안 나가요. 지켜보고 있어요. 검투세만 폐지되면 바로 들어가겠다 하면서 리스트만 쭉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은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은 미국 대통령도 누구도 뭐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거는 검투세다. 얘가 폐지가 되면 내가 뭐를 살 것인지 최소한 준비는 해두고 뭔가를 기다리면 어찌 보면 1년, 2년 후에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대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금양. 뭐, 금양 별로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좀 이해는 합니다. 원래 늪이 한번 빠져들면요, 못 헤어나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물려서 들고 있고, 이래서 들고 있고, 저래서 들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건 또 유정을 때려. 그러면 이 유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게 또 고민거리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요, 딱 하나만 제가 뭐 그냥 제 경험으로 이래 이야기하면요, 금양. 종착역은 상패 될 것 같아요, 상패. 어떤 식으로? 대주주가 가장 이득을 보는 방법으로 상패를 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해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 먼 훗날, 어떻게 거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죠? 이래,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근데 이거는 민감하니까, 이래저래, 단정적으로 뭔가를 예상하기는 힘들고, 대주주가 4천억 정도 주식을 회사에다가 증여를 했으니까, 이거 대형 호재 아니냐. 근데 왜 상한가를 안 가느냐? 안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벌점이라는 게요, 상패까지도 가는 무서운 건데, 이걸 악용하는 기업도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그래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는 사람. 미래는 달라진다 봅니다. 저도 주식을 한 30몇 년 하면서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포기를 안 하고 가니까 또 살아있고, 지금도 주식 매매를 하고, 이번에도, 그죠? 이 금투세라는 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그런 생각해요. 이게 위기다 생각했을 때 스톱을 했다는 거. 더 이상 매수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금투세 폐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부분은 내가 잘한 것 같다.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기회로, 그죠? 또 새로운 돌파구, 희망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금투세를 기다리고 뭐가 희망인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났는지, 이런 것,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거는, 그죠?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일이겠죠. 네. 수고했습니다.